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BNK 금융지주와 플러스 신한지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신한지주 모두 공통적으로 금융지주 회사죠. 금융지주 회사이고, 금융지주 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시장 자금이 좀 몰리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통신업종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방어업종이다, 지수 방어업종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붙이는 부분인데, 특히나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배당이란 부분이 메리트로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통적인 가치 투자 느낌 의 종목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배당을 노린 투자를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이 해당 금융지주사가의 은행의 적금을 들 바에 차라리 해당 주식을 적금식으로 매수하는 게 오히려 금리 이렇게 매수해서 배당을 받는 게 오히려 그 적금으로서의 이자보다 좀 더 수익이 높다. 물론 이 주가의 흐름에 따라 등락에 따라 시세 차익에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적금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결국에 단가라는 것은 결국 일정하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르면 결국에는 이 적금식으로 접근했을 때 배당이라는 것을 노렸을 때 결국에는 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재미난 부분은 어제 시장이 굉장히 별로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정말 오른 종목이 별로 없는 그러한 시장이었고, 다 하락에 하면서 마켓이 빠지니까 종목도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게 양봉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를 좀 확인을 해보자면 바로 이런 거,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 특히나 매수를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기관도 매수를, 연기금이 오후에 매도로 굉장히 시장을 받쳐주기는커녕 부채질을 한 부분인데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오히려 BNK 금융지주에 있어서는 매수를 했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이 별로인 가운데서도 이 종목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긍정적으로 봤구나,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빠지니까 들어온 매수라고도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샀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합쳐보면은 거의 200만 주잖아요. 이게 거의가 아니라 200만 주 좀 넘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400만 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전일 발생한 거래량의 절반을 외국인 기관의 매수였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양목 사이즈는 좀 적게 나왔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볼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제가 계속적으로 개장 전 이야기에서 과거 많이 강조했던 코로나 저점 찍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데, 현재 어쨌든 저점을 찍고 한 차례 올라오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120 이동평균선을 건드리고 다시 빠지면서 다시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현재는 여기 저항으로 박혔던 그리고 여기 뚫었던 이 자리들을 여기 살짝 이탈했던, 결국에 120 이동평균선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살짝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하여튼 120 이동평균선을 받쳐주는 역할을 확실히 하는, 물론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 자체로 지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적인 거, 아무래도 12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래 기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해당 종목의 종가를 평균한 부분이 이게 심리적으로 받쳐주는 부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이게 어쨌든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100%는 아니지만 6개월 해당 종목의 참여자들의 평단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다 좀 밀집이 돼가고 있으면서 지금 120 이동평균선이 분명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 증시에서는 뭐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주들이 움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뭐 파월이 진화를 하면서 미 국채금리가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는 금융주는 움직였다라는 거.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주가가 움직였다. 지금 결국에는 연준이 바라는 것은 이제 현재 통화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는 거고 당장 뭐 긴축을 하지는 않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긴축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뭐 미리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 이게 결국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해서 은행주를 보는 시각도 굉장히 뭐 추후 뭐 금리 상승의 부분으로 마진이 개선된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수도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추가적인 매수세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 한번 팔고 여기 파고 이런 식으로 팔았지만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어제 매도를 또 특히나 많이 했던 외국인이 코스피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연기금도 매도를 했는데 어제 많이 매수했다. 그리고 오늘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야 하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금융지주사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차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점이 여기 3월 급락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상당히 회복이 됐고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은 회복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2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 요 라인 정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7,000원 정도 되겠죠. 7,000원 뭐 요런데 6,500원 요 라인 정도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성 움직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와주지 않을까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큰 흐름 보면 큰 흐름도 우수해요. 이런 식으로 주봉 월봉 이렇게 하반 경직이 탄탄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접근을 한다면 아무래도 일단은 조금 뭐 변동성이 있을 거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현재는 10일 이동평균선 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깰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을 뭐 어느 정도 포인트로 하단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120 이동평균선 이거 깨지면은 조금 피곤해질 수 있고 흐름이 많이 변할 수가 있다. 이 120 이동평균선 깨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금액 기준으로 매수 상위에 좀 들어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금융지주사 KB금융은 기관이 좋아합니다. 기관이 좋아하고 그리고 신한지주는 외국인이 선호합니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조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호하는 신한지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어쨌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뭐 기관도 매수하긴 했어요. 연기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수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에 따라서 뭐 긍정적인 일단 좀 차트는 좀 지저분하긴 해요. 아까 뭐 BNK 금융지주보다는 좀 어수선하죠. 약간 느낌이 딱 봐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뭔가 어수선해요. 약간 뭐 여기서도 이렇게 팠다가 움직인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움직인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얘도 결국에 아직 뭐 코로나 부분에 요 부분은 거의 회복을 했지만 여기 3월 요 부분은 회복했지만 아직 요 구간에 대한 회복이 덜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하면서 한 뭐 4만 원 라인 내지 뭐 여기 고점 찍은 요 라인 내지 뭐 추가로 더 본다면 요런 라인 상단에선 요런 라인들을 포인트로 좀 두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단에서는 얘도 뭐 120 이동평균선 좀 중요하게 봐야 얘기하겠는데 좀 뭐 지저분한데 현재 뭐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살짝 깼다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20일 이동평균선 BNK 금융주점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얘도 120 이동평균선에 이탈을 하는지 여부 중요하게 봐야겠고 그리고 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BNK 금융주주 최근에 외국인 많이 샀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한지주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금융지주사다. 뭐 투신도 지금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는 있긴 한데 외국인의 행방을 좀 더 면밀하게 보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아무래도 금융지주사다 보니까 탄력이 뭐 좋을 때라고 해봤자, 정말 좋을 때라고 해봤자 뭐 요 정도 4%뭐 6%뭐 최근에 그러니까 유동성 클 때는 커지면서 조금 변화된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크게 움직임이 있었었고, 그렇긴 하지만 뭐 평상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이 움직여봤자 한 4%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뭐 관심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금융업체들, 금융사들이 미 증시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도 앞으로 금융사들이 움직임이 나올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BNK 금융지주와 신한지주를 살펴보았고, 둘 다 포인트적으로는 하단에 120 이동평선을 중요하게 봐야겠으며, 3월 이제 급락에 대한 부분 거의 다 회복이 되지만 코로나에서 이제 그 이후에 3월 전의 부분에 대한 회복을 조금 더 어느 정도 해주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는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코멘트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